게임을 하는 중에 갑자기 게임이 튕기거나 버벅거린다면 몰입이 깨져 짜증이 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는 보통 최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만큼 최적화는 단순히 게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유저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오늘은 이 마법의 기술 중 핵심적인 7가지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 풀링. 게임 속에서 총알이나 폭발 이펙트가 쉴 새 없이 터지는 장면을 떠올려봅시다. 이런 오브젝트들은 매 순간 새로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죠. 이 과정이 사실 게임 엔진에게는 꽤나 무거운 작업인데요. 오브젝트 풀링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미리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풀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재활용하고 사용이 끝나면 다시 풀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덕분에 불필요한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줄여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콜 오브 듀티 시리즈나 오버워치 같은 대부분의 FPS 게임에서 총알이나 폭발 효과를 끊임없이 생성할 때, 그리고 뱀파이어 서바이브즈와 같은 탄마 슈팅 게임에서 수많은 투사체와 몬스터를 처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 컬링. 화면에 보이는 것만 그리는 건 게임 최적화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게임 속 거대한 세계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 멀리 있는 산, 건물, 나무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그리고 있다면 컴퓨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컬링이라는 기술이죠. 컬링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스텀 컬링은 카메라의 시야 범위, 즉 여러분이 실제로 보고 있는 화면 밖에 있는 오브젝트는 아예 그리지 않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 오클루전 컬링은 조금 더 똑똑한데요. 이건 다른 오브젝트에 완전히 가려져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찾아서 그리지 않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안에 있는 캐릭터는 건물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때는 그 캐릭터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GTA5처럼 복잡한 도시나 광활한 오픈월드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에서 먼 풍경이나 건물 뒤에 가려진 오브젝트를 그리지 않아 GPU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세 번째, 레벨 오브 디테일. 여러분, 멀리 있는 오브젝트를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와 똑같은 디테일로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사물이 멀리 있을수록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디테일로 보이게 할 필요는 없겠죠. LOD는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모델링 디테일이나 텍스처 해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술입니다. 멀리 있는 오브젝트는 간소화된 모델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더 고품질의 모델로 바꿔서 보이는 거죠.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과 같은 오픈월드 RPG, 그리고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 같은 레이싱 게임에서 멀리 있는 풍경이나 차량 모델이 플레이어와 가까워질수록 점차 디테일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드로우 컬 최적화. 게임 엔진은 오브젝트를 화면에 그릴 때마다 CPU가 GPU에게 이걸 그려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드로우 컬이라고 부르는데요. 드로우 콜이 너무 많아지면 CPU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배칭과 인스턴싱이라는 기술로 이 드로우 콜을 최대한 줄입니다. 배칭은 같은 재질을 사용하는 여러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인스턴싱은 똑같이 생긴 여러 오브젝트를 한 번에 그릴 때 위치 정보와 다르게 해서 효율적으로 렌더링하는 기법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수많은 유닛들을 화면에 표시할 때, 또는 길드워2나 파이널 판타지 14 같은 MMORPG에서 대규모 전투나 많은 플레이어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드로우 콜 최적화는 게임의 성능을 정합니다. 다섯 번째, 압축과 스트리밍. 게임의 시각적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텍스처는 용량이 매우 큽니다. 모든 텍스처를 최고 해상도로 메모리에 로드하면 자원이 부족해지고 로딩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때문에 개발자들은 텍스처나 리소스를 압축해서 파일 크기를 줄이고, 플레이어가 이동함에 따라 필요한 지역의 데이터만 그때그때 메모리에 불러오는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나 레드데드 리뎀션 2와 같은 최신 트리플 A 오픈월드 게임에서 방대한 세계를 끊김없이 탐험하고 고품질 그래픽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여섯 번째, 업데이트 주기 최적화. 모든 게임 로직을 매 프레임마다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티 엔진의 업데이트 함수가 매 프레임마다 돌아가는 대표적인 함수인데요. 멀리 있는 NPC AI는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겠죠. 코르틴이나 인보크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일정 시간마다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로직을 실행시키면 불필요한 연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즈와 같은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수많은 NPC들의 행동 패턴을 관리하거나, 문명 시리즈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도시의 자원 생산이나 미국 관계를 특정 턴마다 업데이트하는 데 활용되어 전체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일곱 번째, 물리 연산 최소화. 게임 내에서 오브젝트의 움직임이나 충돌을 계산하는 물리 연산은 CPU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오브젝트에 복잡한 물리 연산을 적용하면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물리 연산이 필요 없는 오브젝트에는 콜라이더를 제거하거나 복잡한 모양의 콜라이더 대신 단순한 박스나 구형 콜라이더를 사용해서 계산량을 줄입니다. 배틀그라운드처럼 복잡한 물리 설계 적용이 많은 게임에서도 배경의 작은 오브젝트나 장식물에는 가벼운 충돌 처리를 적용하거나 아예 물리 연산을 제거하여 최적화를 이룹니다. 이처럼 게임 최적화는 단순히 개발자의 노력을 넘어 우리가 더욱 즐겁고 몰입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알아본 7가지 기법 외에도 수많은 최적화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 다음번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는 화면 뒤에서 움직이는 개발자들의 숨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로운 게임 개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